수면 자세만 바꿔도 뇌 청소가 빨라집니다. 치매 예방 루틴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기억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고 방에 분명히 뭔가 가지러 들어왔는데 문턱을 넘는 순간 내가 왜 왔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들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슬쩍 올라옵니다. 혹시 치매의 시작이면 어쩌지? 치매가 무서운 건 단지 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조금 아픈 건 견딜 수 있지만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잊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하루 종일 뇌가 일을 하면서 생긴 노폐물들을 잠자는 동안 물로 씻어내듯이 정리해주는 과정이죠. 이 청소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깊이 푹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다가 자꾸 깨게 되면서 뇌 청소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기억도 흐려지고 멍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어떻게 자느냐, 특히 어떤 자세로 자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잠들고 계신가요? 그냥 늘 습관대로 편한 대로 누워서 주무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단순한 베개 높이 조절을 넘어서 우리가 잠들 때 몸을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 그 한 가지가 우리 뇌 건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근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따라 해보실 수 있는 작은 실천법들도 함께 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건강 루틴을 연구하는 에버웰 연구소 웰 소장입니다. 낮 동안 우리 뇌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 속에 오래 쌓이면 신경세포를 상하게 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액체를 통해서 이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 곳곳을 지나가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쓸어내립니다. 마치 밤 사이에 청소차가 한적한 도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청소차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중간중간 자꾸 깨게 되면서 청소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뇌 안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치료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잠이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텐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에 따라 이 뇌 청소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걸 가장 좋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펴고 멋있게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연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엎드려 자는 자세, 똑바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뇌 속 노폐물이 가장 잘 빠져나간 자세는 엎드림도 아니고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믿었던 똑바로 누운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누운 자세였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글림프 시스템, 즉 뇌 청소 시스템의 흐름이 가장 원활했습니다. 즉 우리가 편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지해온 그 익숙한 자세가 사실은 뇌 청소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면 연구자들은 가능하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느 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잠자세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익숙한 자세부터 보죠. 등을 대고 똑바로 자는 자세입니다. 젊을 때는 이 자세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넓고 근육도 탄탄하고 심장과 폐도 여유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 뒤 근육이 약해지고 기도가 뒤로 조금씩 좁아지고 혀가 뒤로 말리면서 숨기를 막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 잘 생깁니다. 코를 크게 골고 자는 동안 숨이 잠깐씩 멎는 수면무호흡은 뇌가 받는 산소를 줄여버립니다.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뇌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마다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습관은 더 좋지 않습니다. 어깨와 목, 가슴 부위를 압박해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긴장이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상체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편하게 잔 것 같은데 왜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지?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내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도 문제가 많습니다. 엎드려 있으면 목이 한쪽으로 비틀어진 상태가 되고 허리에도 부담이 크게 걸립니다. 숨 쉬는 길도 눌립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픈 분들, 허리가 뻐근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허리와 관절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엎드려 자는 습관은 가능한 빨리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뇌가 쉬고 몸이 풀리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엎드려 자면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누워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늘 같은 방향으로만 자면 어깨 관절과 고관절, 목과 허리에 한쪽으로만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늘 같은 쪽 어깨만 결리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지속되면 척추가 천천히 한쪽으로 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워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는 시간은 줄이고 엎드려 자는 습관은 피하고 한쪽으로만 오래 고정해서 자는 것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누워 자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것, 이게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의 구조 때문입니다.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는 입구는 우리 몸 기준으로 오른쪽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과 음식물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역류가 줄어들면 속쓰림이 줄고 잠이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깊게 자야 뇌 청소가 잘 되니까 결국 수면의 질과 뇌 청소 효율에도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장과 대동맥의 방향입니다. 심장은 몸의 왼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타고 중력 방향으로 보다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은 조금만 부담이 늘어나도 금방 피로해집니다. 몸의 방향을 어떻게 두느냐만으로도 이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림프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폐물과 염증 물질들을 모아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길입니다. 이 림프가 모여서 크게 지나가는 길, 흉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노폐물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사항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눌려서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사실 심장이 왼쪽에 가깝다 보니 압박될 것처럼 다가오는 거지. 실제로는 혈관 구조가 중력 방향과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왼쪽 옆잠이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몸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뇌에도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잠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 속 구석구석을 씻어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특히 왼쪽 방향일 때 이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위산 역류를 줄이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림프와 뇌 청소 시스템 모두에 유리한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세 하나가 10년, 20년 뒤에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이 나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영상들에서 오른쪽으로 자면 안 좋다라는 말만 딱 잘라서 보시고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른쪽으로 자도 충분히 좋은 옆잠입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작거나 왼쪽으로 누웠을 때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왼쪽이 여러 해부학적 구조상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역시 좋은 옆잠이고 핵심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싸움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똑바로 혹은 엎드려 자는 시간은 줄이고 나에게 편한 방향의 옆잠을 찾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어깨나 견갑 부위에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 쪽 어깨 아래에 작게 접은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나쁘다, 이렇게 정해버리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자신의 심장 상태에 맞는 자세를 찾으셔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베개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기도가 좁아지고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버리니까 본인에게 맞는 적정 높이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산 역류가 자주 있는 분들, 특히 밤에 속이 쓰려서 깨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워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답은 내 몸 안에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만 강요할 수 있는 자세는 없습니다. 각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천천히 들어보시고 조금씩 조절해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6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셨고 본인은 그게 가장 단정한 자세라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붓고 속도 늘 더부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를 끼워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 두통이 확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직접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67세 남성분이셨는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밤마다 속이 올라와서 잠을 자주 깨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베개로 조금만 올려서 주무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주무신 뒤에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깊게 자는 느낌이 든다.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된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베개부터 점검해보세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보세요. 골반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훨씬 안정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처음부터 밤새도록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20분만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자다가 돌아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깼을 때 내가 다시 옆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다 하고 천천히 자세를 다시 잡아보시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 스마트폰입니다. 자기 직전까지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 빛, 특히 블루라이트가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낮이야, 아직 깨어 있어야 해.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뇌는 청소할 준비를 못하고 기다리다 밤을 보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뇌를 진정시키는 시간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숙면에 들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침실 환경입니다. 빛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가로등이나 TV 불빛이 새어 들어온다면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소음이 심한 환경이라면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일정한 소리를 깔아주는 화이트 노이즈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서 귀를 안정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도는 약간 서늘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자꾸 깨게 되죠. 수면 리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리듬이 깨져 있다면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평일에는 새벽 2, 3시에 자고 주말에는 낮까지 자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 안의 시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조금씩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 뇌는 이 시간이 되면 자는구나 하고 스스로 잠을 준비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과 뇌는 지금은 낮이다라는 신호를 정확히 받습니다. 그러면 밤에 분비될 멜라토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또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신경계와 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햇빛을 활용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들고 집 근처를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실제 햇빛이라는 점입니다.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바깥 공기를 쐬면서 걸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만 해도 수면 리듬이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뇌를 진정시키는 시간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 동안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따뜻한 샤워나 족욕을 통해 체온이 한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게 해주는 것도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짧게라도 감사 일기를 쓰거나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뇌를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에게 이제 잘 준비를 하자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야식, 과식, 특히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 수면을 쉽게 깨지게 합니다. 대신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벼운 간식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에 무리가 없다면 따뜻한 우유를 조금 드시거나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처럼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를 마셔보셔도 좋습니다. 바나나를 조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몇 알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소량일 때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당뇨나 만성질환 여부에 따라 반드시 양과 종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잠에 좋다더라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적어도 잠들기 6시간 전에는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 구조를 무너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푹 잠이 드는 것 같다가도 밤중에 자꾸 깨게 만들고 다음 날 더 피곤하게 합니다. 이제 다시 수면 자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환경, 리듬, 햇빛, 식습관에 더해서 수면 자세는 뇌 청소 시스템을 지켜주는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잠은 치료이고 이 치료는 매일 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그리고 2주, 3주 꾸준히 습관화하면 몸은 확실히 바뀝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요즘은 아침이 덜 힘든데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서 분명한 변화로 돌아옵니다. 이런 건강 루틴들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은 에버웰 연구소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보들이 더 많은 중장년 어르신분들께 전해져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뇌 청소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그 시스템을 돕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똑바로 혹은 엎드려 자는 시간은 줄이고 가능한 한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은 위산 역류, 심장 부담, 림프 순환, 뇌척수의 흐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오른쪽 역시 충분히 좋은 옆잠입니다. 정답은 내 몸이 알려줍니다. 여기에 더해 침실 환경, 수면 리듬, 낮 동안의 햇빛, 자기 전 루틴, 식습관을 함께 조절해 주시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오늘 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처음에는 20분만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이 그 일을 해냅니다. 오늘부터 몸이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 보세요. 평생 건강하게, 늘 잘 지내기 위한 건강습관 채널, 에버웰 연구소 웰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건강습관 만들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에버웰.